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3주차 3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포막이 구획화를 이루게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콜레스테롤까지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65페이지 상단부까지 했죠. 2-4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걸 좀 했었어야 되는데, 자, 막 단백질은 막에 느슨하거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옆에 있는 3-2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막 단백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에서 암호화되는 모든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만큼 막 단백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내재 단백질, 이런 막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이런 단백질을 내재 단백질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분리가 가능하겠죠.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변부 단백질, 이런 또 표현이 있고요. 그림을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막투화 단백질, 이런 말이 있네요. 막을 가로로 질러 있는 단백질이고, 막투화 단백질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 단백질이 막을 한 번 이상 통과하게 되면은 일부 아미노산 사슬의 루프 구조를 이루어서,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 B의 오른쪽 쪽에 있는 그림이죠. 선상으로 되어 있는 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세포 외액 쪽은 카복실기가 나와 있고, 세포 내액 쪽에는 아미노기가 도출되어 있어서 하나의 긴 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꼬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막을 한 번 이상 통과하게 되면은 일부 아미노산 사슬이 루프 구조를 이루어서 세포질이나 세포 외 밖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보니까 그림이 세포 안쪽에도 세포 바깥쪽에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탄수화물 당은 이러한 단백질의 세포 바깥쪽 꼬리에 결합이 되게 되어 있고, 인산기는 세포 안쪽에 결합되기도 한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세포 외액에 보니까 인산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단백질 인산화 또는 탈인산화, 이것이 단백질의 기능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 라이포솜 이야기를 했었죠. 수용성 중심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건강과 미용에 사용되는 라이포솜,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라이포솜이라는 용어를 세포의 필수적인 유효 성분이 세포에 잘 전달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화장품 크림과 연관되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나 이 작은 라이포솜 구조가 여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화장품 회사가 한 일은 단지 약물 전달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의학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 라이포솜의 중심에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를 위한 DNA 조각을 넣어서 이것을 피부에 적용하거나 혈관에 주사하기도 합니다. 약물을 좀 더 특이적인 곳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자들은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는 면역 라이포솜을 만들기도 하더라. 그래서 약물을 처리하고 싶은 세포에 전달시킴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원치 않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리포솜 약물 전달 또는 면역 리포솜,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또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결국 이거는 세포막의 특징과 수용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분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구획 쪽으로 갑니다. 66페이지요. 자, 3. 세포 내 구획.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대부분 단일 세포로 구성된 단순한 유기체의 연구에서 아마도 시작하겠죠. 그러나 우리 몸은 한 60에서 7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한 200종류 이상의 다른 형태의 세포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서 모든 세포들의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체가 발달하는 동안 세포는 특성화되어서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겠고, 결국 이 과정을 우리가 분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정말 이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에게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떤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뼈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각각의 세포가 분화되어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differentiation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일부 선택된 유전자들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된 단위체로 기능을 수행하겠죠. 3-1 생략하고요. 3- 세포질은 세포기질, 봉입체, 섬유,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쪽이 네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네요. 세포기질, 봉입체, 그 다음에 단백질, 섬유, 세포 골격, 그 다음 네 번째 세포 내 소기관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세포기질, 세포 안쪽에 있는 영양소, 단백질, 이온, 노폐물 이런 것들이 놓아있는 이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봉입체라고 하는 것은 불용성 물질의 입자입니다. 일부는 저장형 영양소이긴 하지만 세포 안에 있는 이 밖에 특수한 세포 기능을 맡고 있는 것들을 비막성 세포소 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세포의 소기관들요. 일단 불용성 단백질은 세포의 내부 지지체계 또는 세포 골격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고요. 세포 내 소기관, 뭐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듯이 나눌 수 있는 기관들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분류하여서 나타낸 것이 다음 페이지에 피그 3-4로 연결됩니다. 3-4 봉입체가 세포 기질과 접촉하고 있다. 뭐 라이보솜이란 말이 나오고요. 고정 라이보솜, 자유 라이보솜 이거는 이제 결국은 DNA 정보를 가지고 RNA로 전달되어서 단백질 합성할 때 관여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3-4 세포질의 단백질 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표 3-2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난 3-2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미세 필라멘트, 중간 필라멘트, 미세 소관. 미세 중간 그냥 미세 소관으로 봐서 이거는 어떤 뭔가 두께나 크기에 의해서 분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액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케라틴, 진경 필라멘트, 튜블린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예가 되어 있고요. 기능을 보면은 세포 골격, 미세 필라멘트와 중간 필라멘트는 세포 골격을 형성하고 특히 미세 필라멘트는 액틴 미오신 들어봤죠. 근육 수축, 그 다음에 세포 골격,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장벽을 이루는 데 관여하는 것이 케라틴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성분이고 이건 중간 필라멘트 단백질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 우리 보면은 이제 선모와 편모가 있죠. 그 다음 염색체 이동이라든지 세포 내 소기관의 세포 내 운반이라든지 세포 골격에 관여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름이 큰 튜블린 단백질이라고 하는 미세 소관이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67페이지 두 번째 테라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불용성 단백질이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구조의 지지 역할과 이동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5 미세 소관으로부터 중심 소체, 선모, 편모가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는 3-4 먼저 세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세포의 구조는 세포막과 핵, 그 다음에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포질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막성 소기관, 대표적인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체, 골지체, 리소좀, 폭시좀 이런 게 있고요. 봉입체 같은 경우에는 지질방울이라든지 이게 특히 이제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방울 형태로 지방세포로 꽉 차고 있는 노란색으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당이 에너지원으로 수상이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글리코젠이라고 그러고요.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리보솜, 요거는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 봉입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단백질, 세포 골격, 중심 소체, 선모, 편모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은 세포 골격을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 용모, 미세 필라멘트, 미세 소관, 중간 필라멘트 각각의 기능과 일부 예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밑에 있는 세포막의 일부분을 확대시켜 놨을 때 나타날 그림이고
밑에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세포 내부에서 뭐 포록시tom이나 리소좀, 중심수체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각각의 그 세포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먼저 세포막,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그 안에 우리가 특수한 기질 성분을 크리스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는 막이 두 가지로 쌓여가 있네요. 세포 외막과 세포 내막이 있고, 세포 내막과 외막 사이를 우리가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 ATP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인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골지체와 소포. 자, 골지체는 좀 전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테라고 했는데, 골지체는 시스터나라고 이름 붙여진 안에 일련의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골지체로 이제 전달되어서 여기서 변형과 포장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DNA에서 정보가 RNA로 전달되어서 RNA가 라이소솜하고 만나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들은 어떤 것들은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는 세포 안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요. 뭐 호르몬이나 엔자임처럼 세포 밖으로 나와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해서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해서 가는, 즉 세포 밖에서 활동을 하는 단백질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골지체와 소포는 세포 밖에서 활동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이 소포 안으로 들어가서 골지체에 그 단백질이 패킹이 돼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소포체와 리소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리소솜이 좀 전에 단백질 만드는데 관여한다, 봉입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리소솜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포체에 박혀 있는 것들이 있고 세포질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단백질 합성할 때 세포 내에 필요한 단백질, 세포 밖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죠. 세포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 내에 둥둥 떠다니는 라이소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을 만들다 보니까 이놈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할 놈들이야 라고 하는 신호를 가진 단백질들은 소포체 리보솜 쪽으로 이동해 왔어. 소포체 안에서 이제 단백질이 길이가 성장해지고 이것이 골지체로 연결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소포체에는 라이소솜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면소포체 혹은 활면소포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면소포체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주요한 장소이다. 그에 비해서 활면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 일부 세포에서 칼슘 이온을 농축하고 저장합니다. 칼슘 신호는 세포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이것처럼 칼슘의 저장부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안에 이제 DNA가 들어가 있고요. 핵막이 쌓여가 있죠. 그죠? 유전 정보로 격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구조, 그리고 핵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핵공, 그 통해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RNA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오겠죠. 다음 페이지는 편모와 선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모와 선모. 우리 편모 같은 경우에 소화기관 이런 데 많고, 편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자 이동성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B 그림 보게 되면은 편모와 선모가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9쌍의 미세소관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70페이지에 단일 선모는 감지장치이다. 좀 전에 이야기한 배열상의 약간 차이점을 보이는 겁니다. 9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본 B처럼 9개가 박혀 있고 안에 2개 있다는 것이고요. 9 플러스 0 안에 2개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교과서 새로운 개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뭐 다낭 세포성 신경질환이라든지 실명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들이 이런 구조적인 선모와 편모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단백질들의 결함에 의해서 생긴다.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운동 단백질은 말 그대로 뭔가를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입니다. 뭔가를 이동시켜주는 거. 세포 골격을 타고 마치 이제 슬라이딩 하듯이 원하는 기관이나 원하는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네요. 교과서의 상세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볼더 책 보면 마이토콘드리아 DNA 말이 나오죠.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유전 정보인 마이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DNA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또 불어날 때 미토콘드리아 양이 많아지고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자에서는 정자의 머리부분 뭐죠? 핵덩어리예요. 즉 정자는 DNA 물질만을 난자에 이렇게 넣죠. 그러면은 세포질 정자가 형성되기 전에 정모세포에서는 스포마토제네시스 정자 형성 단계를 거치면서 정자는 어떻게 되죠? 다 변형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마이토콘드리아 DNA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편모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세포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핵 DNA만이 난자 속으로 들어오죠. 그럼 난자는 어떤 모양이죠? 난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반쪽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계의 세포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계의 세포질, 즉 어머니 세포에서 유래된 세포체, 미토콘드리아, 라이소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마이토콘드리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부모 중에서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죠. 모계성 유전이죠. 이것들은. 그리고 결국은 마이토콘드리아 DNA 기능이 이상이 없다는 것은 모계성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마이토콘드리아 DNA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막사의 공간, 그 다음에 볼드 제품은 스포체, 아까 언급했었죠. 조면 스포체, 활면 스포체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골지체, 뭐 이것을 발명한 그 카밀로 골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세포질 소포, 장관을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73페이지, 이 73페이지 왼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프록시to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잠시만 볼게요. 프록시tom은 라이소솜보다도 훨씬 작은 저장소포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수년 동안 프록시tom은 라이소솜의 한 형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효소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세포 내 소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해진 거죠. 프록시tom은 주요 기능은 긴 사슬 지방산과 상당한 독성이 있는 외부 분자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긴 사슬 지방산이 있어야지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독성이 있는 외부 분자,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록시tom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에서 독성 분자인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프록시데이트라고 그러죠. 를 생성시킵니다. 이 과산화수소를 다시 카탈라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놈들이 재빨리 물과 산소로 바뀝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굉장히 독성이 센 거잖아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면서 우리가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있죠. 뭐 손에 바르는 빨간 약 같은 경우 그거 다 과산화수소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물과 산소로 분해야 된다. 프록시tom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지질의 정상 가공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긴 사슬 지방산을 만든다 그랬죠. 긴 사슬 지방산이 여기서 만들어낸 긴 사슬 지방산이 특히 어디 중요하면은 신경세포막의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경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성 질환이 프록시tom의 기능 이상과 관계가 있고, 또 프록시tom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은 세포 내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분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포옥시종의 중요성, 포옥시종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도말 검사법이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림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궁경부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 슬라이드에다 올려놓고 세포의 모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병리학자들이죠. 굉장히 많은 숙달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세포 형태를 보고 이것이 뭐다 아니다, 특히 암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포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여서 암으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형성 이상의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죠.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자, 이 부분 보세요. 적은 양의 세포질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핵을 둘러싸이더라. 자, 암세포는 아까 분할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포 내 소기관들이 뭘 만들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질이 아주 역동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분열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질에서 어떤 역동적인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은 공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기 전에 양의 첫 자궁암 검사는 모든 형성 이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굉장히 좀 부정적이네요. 문제, 큰 핵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세포질을 가지는 암세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 부분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정상세포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답은 뒤에 또 다 제시가 되어 있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3-9로 갑니다. 핵은 세포의 조절 중수이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핵막, 핵공 이런 말이 있고 아래쪽에 볼드체로 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3-7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또 총괄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번호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핵 안에 DNA가 있죠, 그죠? 이 핵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RNA로 이제 이송시키죠. 자, 그럼 이 RNA가 만들어진 놈들은 물론 RNA가 단순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 성숙한 RNA가 만들어지는데요. 핵막에 있는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네요.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2번에서 길이 갈라지죠. 2번에서 길이 갈라져요. 자, 2번은 어떤 거죠? 세포질에 떠다니는 라이소즘과 만나서 세포 안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포질의 단백질. 자, 아까 포옥시즘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라이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카탈라이즈는 포옥시즘 안에서 포옥시즘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포옥시즘 안에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카탈라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포옥시즘으로 달아 만들어지고 나면은 또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존재한다 그랬죠.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분열을 위해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위해서 모든 단백질이 거기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필요로 하는 일부 단백질들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동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것들이 세포 안에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4번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소즘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너는 밖으로 나가야 할 단백질이야 라는 신호가 인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포체에서 이제 서포체 내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3번 부분까지 우리가 했고요. 4번 한번 볼 거예요. 조면 서포체에 붙어 있는 리소점은 단백질을 포장시키기 위해서 조면 서포체,
아까 이제 라이소솜에 붙어 있는 소포체를 조면소포체라고 그랬죠. 내강으로 운명을 지시를 한다. 그럼 이제 소포체 안에서 막 단백질이 쭉쭉쭉 만들어지겠죠. 그게 5번이에요. 그럼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됩니까? 운반소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골지체로 이동되는 모습을 6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보면은 단백질은 소포체의 내강을 통과할 때 변형하게 된다. 즉, 본래 이 세포 밖으로 나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로서 점점 단백질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반소포가 단백질을 소포체로부터 골지체로 이동시키는 것이 6번 그림이고요. 그럼 골지체로 이제 이게 놈이 왔어요. 골지체 안에 공간을 뭐라 그랬죠? 시스테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골지 시스테나가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고, 근데 8번을 보게 되면요. 8번을 보게 되면 일부 소포는 시스테나에서 잘려나와 다시 또 골지체로 거꾸로 돌아가네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골지체 막의 재활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을 한번 볼까요? 9번 보니까 일부 소포는 잘려나와 리소솜이나 저장소포가 된다. 이 경우에는 세포 밖으로 나가지 않는, 라이소솜은 아까 뭐라 그랬죠? 라이소솜은 외부에서 오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하는 pH 5인 환경의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들은 이렇게 저장소포에서 라이소솜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이 진정 외부로 빠져나가야 될 세포들은 분비소포라고 하는 것에 포장이 되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 정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내가 너무 이걸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